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을 혹시 자기 분야에서 책을 쓰고 싶다는 분, 난 내가 꼭 내 분야에서 책 한 권 쓰고 싶은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어쩜 이 책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책은 짐 콜린스라는 이 컨설턴트가 자기의 경영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조사한 걸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뭘 조사했는지는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포춘지라고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500대 기업을 자기가 재무 분석해보고 뭐 해봐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도약한 회사고 누가 도약하지 못한 회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춘 500이면 좋은 기업들이죠.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자기가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과 좋은 기업. 포춘 500대 기업이면 좋은 기업이라고 가정하에 자기가 어느 날 우연히 호기심으로 해봤다가 500개 기업을 쭉 조사해보니까 11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1개 기업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15년 동안 매년 거의 한 몇 % 정도 성장률을 계속 한 회사. 그리고 100년 역사도 꽤 오래 갖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많이 알아서 썼다라는 기보단 이 책은 은근히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책이 좀 된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훑고 보면 그래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려운 책 아닌가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 그런 내용이랑은 상관없고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자기 동기가 나와요. 왜 이 책을 썼냐면 나는 위대한 것과 좋은 것, 탁월한 것과 평범한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무척 알고 싶었다. 이게 자기 토대예요. 그래서 쭉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네들도 발견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도 놀래요. 놀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예상 못했던 자기네들의 가설을 이 데이터가 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 했는데 전혀 아니고, 그죠? 이거 아니겠어 아닌데 자기네들의 그런 가설을 깨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연구진들끼리 싸워요. 도대체 이거는 뭘로 해야 되느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그거 모르는 거겠지만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이 책의 첫 타이틀이 뭐냐면 감사의 글. 이 책의 처음으로 나오는 타이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책을 짐 콜린스 지음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게 제일 첫 마무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자기의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22명인가? 22명일 거예요, 아마. 22명 정도가 15,500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착수한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라고 말을 하면 더 쉬운 썩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고,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자, 일단, 저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기업의 위대한 기업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도 써서 유명해졌죠.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의 저자고, 그 다음에 HP와 맥켄지에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기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강의하면서 되게 이제 명강사의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집필도 하고 그렇게 밀리어네어 작가고요. 자, 이런 사람인데 일단 이 사람이 가설의 큰 기초자 굿과 그레이트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느낌상.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읽고 또 여러분 독서경영 세미나 하려고 저는 언제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선정해요. 왜냐면 새 책 읽으려면 힘드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괜찮았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제가 이제 전달하려면 또 읽어야 돼요. 책을 2번 읽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읽었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읽어요. 어떤 게 여러분 독서가 더 잘 될까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잘 돼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게 거의 한 장수가 쭉 보면 432장인데 이거를 2시간 안에 압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 느낌상 여러분의 느낌을 볼게요. 굿과 그레이트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스페링은 다르고 뭘 것 같아요? 팀장님 뭘 거예요? 그냥 느낌상 읽으셨네요? 역시 우리 팀장님은 계속 읽으셔. 끝까지는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읽으셔. 좋은 거 같고 좀 그레이트는 좀 평범한 거 외에 좀 이상적인 거. 오케이. 책 읽어보셨죠? 원래 읽었던 책이죠?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생각해 기사더라고요. 좋은 것과 좋은 것 이상? 그러니까 굿이라는 의미가 그냥 평범한 거에서 좋은 거라는 의미하고 그레이트는 아주 좀 뭔가 대단한 그런. 그게 뭘까요? 그쵸?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냥 이 저자가 말하는 것도 있는데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볼게요. 유명한 위인과 성인과의 차이는 뭐냐고요. 전 이렇게 물어봐야 되면 답변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인 있죠? 그죠? 위인과 성인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 짐 콜린스라는 저자가 그런 개념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하다, 대단하다, 이거와 정말 그 위대하다. 그죠? 뭘까요? 이렇게 모르면? 다시요? 팀장님, 다시 한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과장님은요? 우광택 과장님? 네. 차장님? 죄송해요. 굿은 일반적인 평균에서 약간 올라가는 때 수5 이 정도의 등급이 되는 것 같고 학생으로 치면은 일반 학생으로 치면은 평균을 상회하는 동생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레이트라고 하면은 영재. 영재반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점이라고 100점이나 99점이나 거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애매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기준이 아니라 뛰어넘는 영재반 물론만 영재반은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수치로 보면 평균 이상이 굿, 그 이상이 great. 근데 실질적으로 이 11개 회사 중에 아주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다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좋다는 거는요, 음악이 좀 더 예쁘거나 좀 더 특별하게 좋다거나의 의미를 주는데 위대하다는 거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기업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영향력의 faktor이. 오케이, 영향력을 주는 거. 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과를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좋다, 때깔이 있고 잘 익은 것 같은 상황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맛이나 또 어떤 영양분이 이렇게 그것을 봤을 때 더 좋은 것보다는 더 훌륭한 맛이 있다. 그런 차이. 오케이. 다시 얘기해. 예, 다시요. 리트라이. 예. 다시 좀 생각이 나는데 굿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가지는 어떤 가치에서의 좋고 나쁨의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그레이트는 남들이 평범하게 갖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뛰어나게 갖고 있는 오케이. 아무나 갖고 있는 특별하지. 그러면 차장님이 그죠. 굿이랑 남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지만, 그쵸? 그레이시랑 전혀 차원이 다른 상태다.
오케이. 김재영 대표님은요? 그건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고, 그레이트는 뭐냐면, 가치를, 하나의 가치를 고수한다고 할까요? 오케이. 차이. 그 차이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단순하게 여러분이 지식을 배운다고 하면 책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고 어떤 큰 의미를 찾아내거나 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독서를 넘어 아니 지식을 넘어 지혜로, 독서를 넘어 출판으로. 네? 아니,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조혜선 씨는? 굿이라고 하면 약간 이미지나 이런 느낌에서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는 특화되는 그런 오케이. 자, 두 분은, 두 분 다 할까요? 오케이. 예. 제가 굿은 일반적인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레이스는 웬만큼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 웬만한 애들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웬만한 애들은 못한다라는 거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랬죠? 이 세상에 답은 없다고. 그죠? 또요? 예. 네. 그레이스 더 상의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굿을 포함하는 개념이 그레이스인 것 같고, 굿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레이스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가치로서 사람들에게 따라야 하라고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제가 볼까요? 오케이. 다들 재밌네요. 이건 뭐야? 그런 것도 아닌가요? 뭐야? 굿은 기업의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그레이스는 기업의 목표를 좀 넘어서 뭔가의 공헌적이나 뭔가 하나에 대한 더 큰 목적을 두고 만드는 회사. 오케이. 여기서 저는 이 저자 짐 콜린스는 이런 말 하죠. 좋은 것, 큰 것, 기대하고 위대한 것은 적이다 이거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이 적이다. 우리 이내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넘어라는 단어가 키워드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위인하고 성인의 차이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것은 성과고 위대한 것은 공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인은 어떤 큰 업적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예수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뛰어넘으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인플루언스를 엄청나게 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웬만한 놈은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닌데 결국 그 느낌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미션이냐 비전이냐의 문제. 그렇죠? 미션은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은 거죠. 회사를 뛰어넘어 버린 거. 그렇죠? 비전은요. 회사 내의 목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 그토록 드문 이유가 되게 굿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짐 콜린스가 가설을 세워요. 가설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어떠한 동기로 이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됐죠? 라고 많이 물어봤대요. 자기의 그 동료들이, 이 책에도 나와요. 짐 콜린스가 뭐라고 말해요? 왜 너 이런 짓 했니? 그렇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냥 알고 싶어. 어느 순간 그냥 알고 싶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웬만한 놈은 아니죠. 그렇죠? 알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니까.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뭐야? 그러지 않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도약에 성공한 회사들이 공통으로 비교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500대 기업에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요. 이 책의 전제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회사가 굿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좋은 회사들이 그죠? 그레이스로 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이미 좋다고 정평이 나왔는데 뭐 이런 말 있죠. 100년 가는 기업 없다. 그죠? 근데 이미 뭐 이게 대부분의 서적은 이 책이 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냐면 대부분의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요 레벨인데 얘는 되게 큰 레벨로 잡아요. 이미 유명한 회사들, 얘는 GE도 그레이트 회사라고는 안 보거든요. 잭일치도 이미 좋다고 평가된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해질 수 있느냐, 그걸 넘어. 자,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에서 15년간 최소 3배, 그러니까 매년 3배 정도의 누적 수익률을 보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찾아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 이제 가설치를 두겠죠. 그래서 이렇게 11개 회사를 찾아내요. 자기네들도 놀래요. 와, 회사 너무 작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는 이 11개 회사에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정량, 정성 분석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책도 그렇지만 정량 분석보다는 정성 분석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공개, 그거 있죠? 자기네 그 회사 공개한 회사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부록변에서 말하자, 개인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자료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자, 그럼 이 회사 무엇을 조사했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또 이제 나쁜 회사라고 아니겠죠. 아직 이제 이쪽 레벨로 못 온 회사들, 이 회사들이 쭉 있는데 어떠한 기점으로 누군가는 그레이시 됐고요, 누군가는 일반적인 회사가 돼버렸고요, 누군가는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좋은 성과에서 큰 성과로 가는 요 블랙박스가 뭐냐 이거예요. 예, 궁금한 점은.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가설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내 분야에서 책을 낼 수도 있겠다. 꼭 뭐예요? 내가 유명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나의 호기심. 브랜드 회사들, 아니면 마케팅 회사들, 어떤 유명한 회사들을 보고 뭐예요? 내가 정성으로 보는 거죠. 도대체 무엇들이 그냥 단순히 마케팅력이었냐,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난 거였냐, 아니면 멤버들이 좋았던 거였냐, 아니면 도대체 뭐였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블랙박스 안에서 도대체 뭐가 있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하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블랙박스 안을 보고 싶어 해요. 그 안을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이 블랙박스 안에 블랙박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위대한 기업의 블랙박스 안 6가지 요인을 찾아내는 게 이 책의 큰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죠. 블랙박스 안에 불을 켰대요. 자기가 들어가서. 표현도 재밌죠? 들어가서 불을 뜩 켜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가 놀랬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이 뭘 놀랬냐면, 첫째, 리더십에 대한 얘기부터 나와요. 도대체 리더십이 뭐냐? 자, 계속 뭔가 나와주죠. 자, 리더십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어떤 위대한 뭐예요? 이 카리스마 짱이든 아니면 뭐든 강한 대표나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든 아니면 뭐예요? 몰고 가든, 그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단계 5의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명칭을 세워요. 이 사람은 요 단계 5의 리더십이란 명칭을 세울 때도 연구진들이랑 싸워요. 왜냐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이냐, 그렇죠?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단계 5의 리더십이라는 걸 보려면 단계별 리더십을 볼 필요가 있대요. 일단 1단계 리더십이 뭐냐면 요런 사람,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예요? 되게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생산성에 기여를 한다.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힘. 아무래도 능력을 뛰어넘은 애겠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 합심. 그렇죠?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바치는 거. 구성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약간 프리랜서의 개념이라면 얘는 이제 코퍼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얘의 차이는 뭐예요? 자기도 이제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데
코퍼레이션도 잘하는 애는 조금 드물어요. 원래 호랑이는 혼자 다니거든요. 능력이 뛰어나면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버거워해. 왜요? 그냥 하면 되는데 끌고 가기도 귀찮고. 그죠? 자, 근데 은근히 여러분 코퍼레이션 잘하는 친구들이 뭐예요? 능력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능력이 없기에 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자기가 능력 없다라는 것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 이 책에서 나왔지만 위대한 CEO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능력 없다라는 걸 먼저 안 사람들도 많대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크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도와줄 인재들을 끌어모은대요.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 뭐를 하죠? 동기부여를 하거나 뭐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마저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데이터는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하나도 없었대요. 단계 3. 역량 있는 관리자. 이건 뭘까요? 이미 누군가가 비전을 세우고 뭐예요? 아까 말했죠? 단계 3이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 비전을 세우고 뭐예요? 사람과 자원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단계 3.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능력 있는 거고, 이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코퍼레이션도 가능한 거고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워서 자원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죠? 단계 4는요. 유능한 리더.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한 비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촉구하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추구하고 보다 높은 성취를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이를 아시겠죠? 이건 뛰어난 개인. 그죠? 근데 뛰어난 개인인데 자기와 맞먹게 뛰어난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포용력. 이 사람들은요, 비전을 제시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숲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들을 또 몰아붙이는 거죠. 쫙 뭔가. 느낌이 여러분 단계 4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느낌을 주는 CEO가 누굴 것 같아요? 잭 윌치. 잭 윌치 같은 사람? 그죠? 그럼 단계 5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계 5는 이런 사람이래요. 단계 5는 뭐냐면, 카리스마가 없대. 이 사람은요. 카리스마도 없고요. 막 이렇게 강력한, 막 뭐 이렇게 쏴붙이는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패션에도 관심이 없대요. 은근히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싫어하고요. 얼뜻 보면 되게 소심해 보인대요. 그쵸? 이 사람은 요 아래 단계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과. 그쵸? 특히 이 4단계에서, 이 책에서 말하죠. 이 4단계에서 리더들은 은근히 뭐에 대한 관심이 많대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대요. 이 책에서 말하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를 리 아이아코카 같은 사람. 은근히 뭐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은 있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책 내고, 그렇죠? 정치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뭘 못 만들어냈죠? 후계자를 못 만들어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은근히 처음에 치고 나갔다가 뭐예요? 은근히 뒤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과 공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개인적 성과가 강해.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뭐가 강해요? 조직적 성과가 강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조직적 성과를. 그렇죠? 공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공헌. 그렇죠? 위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예전에 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와 전혀 다른 리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단계 5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은근히 최고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간디나 아니면 또 누구 있어요?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앞에 나가서 쇼맨십이 강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았고, 언론에도 뭐예요? 극히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뭐 슐렛 패커드 얘기가 나오죠. 슐렛과 패커드는 뭐 했다고요? 노년에 그냥 트래커 몰고 뭐예요? 그냥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고, 자기가 잘난 걸 좋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슐렛 패커드라는 위대한 기업을 만든 것 그 자체에서만 좋아하는 거지 자기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뭐 나오고 있는 뭐예요? 막 유명한 CEO들 있죠. 자기 막 이미지 관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기업의 CEO형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위대한 기업 11개의 회사 중에 유명한 CEO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들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왜요? 안 나온대요, 잘. 왜 안 나올까요, 그들은? 한 개인으로 회사가 커지면 그 개인이 내려왔을 때요. 이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한대요. 왜요? 내가 안 되면, 내가 나가면 이 회사는 안 되니까. 그죠? 어느 순간 뭐예요? 조직이라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 개인의 포커스를 되게 많이 주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도 이 회사가 되게 잘 되죠.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그런 게 좀 뻘쭘하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있을 때 계속 자기 위주로 돌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위주로만 모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후계자를 하는 것보다 뭐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다가 어느 날 뭐예요?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런 단계 4의 리더들이 지배를 하는 회사에선 급성장을 한대요. 게다가 이 사람이 내려옴과 동시에 혹은 은퇴함과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뭐예요? 회사가 주저앉기 시작한대요. 왜요? 끌어들 구심점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위대한 단계 5의 리더들은 처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야? 어느 정도 되면 자기는 뒤로 빠져버리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거의 나타나질 않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단계 5의 리더십은 짐 콜린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말하는 게 짐 콜린스가 단계 5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자질이 뭐였을까요? 능력? 비전? 여러분 요새 뭐 책 나오면 뭐 비전을 가져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짐 콜린스가 발견한 그 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좀 브로드해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돼야 돼. 네? 팀장님,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비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대요. 겸양이었대요, 겸양. 오케이? 단계 5의 리더들은요, 되게 겸손해서 자기가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대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회사를 차렸나요? 뭐 하게 되면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터뷰도 안 한다고 그랬대요. 왜요? 나는 인터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계속 자기가 쫓아가서 그래도 계속 물으면 딱 한마디만 했대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죠? 제 후계자들이 위대한 거라고.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만 칭찬하면 자기 스탭들만 칭찬한대요. 그럼 당신은 뭐를 했습니까? 하면 저는 사람을 잘 만났지. 그죠? 그래서 겸양,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재는 누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친다고 하죠. 그리고요, 인재는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 앞에서는 안 나온대요. 왜요? 할 게 없어서요. 그죠? 결국 걔 시다발이나 하지 이거 할 게 없으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거죠. 밭을 갈아주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밭은 사람들 보고 가려고 하고 뭐예요? 자기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좋은 인재들이 안 온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면 최근에 본 이런 단계 5의 리더가 그건 언론상이 그렇지만 안철수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거 딱 보니까요. 그죠? 적시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저번에 무릎팍도 회사에 나왔지만,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죠. 그죠? 은근히 그런 겸양이 있고, 두 번째는 의지가 있대요. 불굴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네? 언제나 그들은 겸손했고요. 그들은 의지가 되게 강했대요. 근데, 저도
뭐 짧은 비즈니스 생활을 하는 거지만 제가 봐도 능력 있는 친구들이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능력이 있기보단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뭐를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창업을 하게 되다가 여러분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친구들이 광고대행사 친구들이 있는데 회사를 자기 의지로 나와서 왜 나왔느냐면 그들은 자기 능력이 좋아서 한번 회사 한번 차려보려고요. 이런 나온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딱 하다 보면 여러분 사업을 하자마자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길까요? 나쁜 일만 생길까요? 회사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건 그거예요. 하지 말걸. 왜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 계속 나오는 게 문제와 어려움이거든요. 그치? 오픈하자마자 야 정말 내가 오픈을 잘했구나 막 오픈하자마자 막 클라이언트가 막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요. 되게 재밌죠. 오픈할 때까지는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다 이래. 사업 한번 해봐. 팍팍 밀어줄게. 그리고 며칠 고민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딱 오픈해. 그 순간 뭐야? 어제까지만 또 되게 요청이 많았는데 오늘부터 없어.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업 뭐 해보라고 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만나볼 수도 없어. 대부분 제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혼자 깽깽깽깽 대본대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러브콜이 워낙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말고 뭐야? 들어와. 들어오면 뭐예요? 그쵸? 집도 주고 그쵸? 차도 주고 옷도 주고 남자도 주고 여자도 주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성공한 애들 자기 사업에 안착해서 자기 길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단 자기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돼요. 능력이 계기가 아니라 어떠한 자기가 그런 계기를 갖게 되고 나와서요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걔네들은 취업이 안 돼. 왜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길 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그냥 계속 그 한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 이거죠. 그죠? 은근히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능력 있는 친구들의 강점이 뭐예요? 능력이요. 그들의 약점이 뭘까요? 능력이죠.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능력이 너무 좋아서 뭐예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회사라는 조직은 뭐예요? 과장님 입장도 봐야 되고 과장님이 담배 피자면 또 담배도 펴줘야 되고 그냥 가서 뭐 하면 되는데 뭐예요? 너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냥 하면 되는데 뭐예요? 누구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찮아서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능력 없는 친구들은 뭐예요? 그런 것도 잘해요. 자, 능력 없는 친구들의 약점이 뭐죠? 무능력이죠. 강점이 뭐예요? 무능력이 되니까요. 능력이 없는 걸 알아서 능력 있는 친구들을 끌어모을 줄 알고요. 능력이 없기에 뭐야? 누구도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한 길만 20년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득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엉덩이가 거의 장난 아니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왜요? 저도 옛날에 회사 나와서 딱 나왔을 때 한 2년 정도는요, 제일 뭐가 어려웠냐면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냥 불확실성이요.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나 혼자의 그런 괴로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회사 와서 뭘 해라. 왜냐면 지금 내가 하는 회사는 거의 적자 수준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뭘 해라, 뭔 자리, 그 전에 그런 얘기도 안 하더만 계속 끊임없이 부사장을 해라, 뭐를 해라. 몇 번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근데 그냥 지금은 연락이 없어요. 뭘 한다, 그런 연락이 없는데 예전에는 연락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어떤 순간에 딱 어려웠다가 글로 돌아갔으면
모르죠. 거기서도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은근히 보면 능력보다는 되게 겸손한 거. 이건 어떤 키워드예요?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키워드죠. 이거는 어떤 키워드예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짐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중성이 있대요.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요.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이래요. 그러니까 은근히 보면 막 패셔너블하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워 보일 정도로 하는데 뭐예요? 의지는 되게 강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안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이중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계 5의 리더십의 예시. 여러분 많이들 뭐 위대한 리더 하면 잭일치가 생각이 많이 나죠? 여러분 잭일치가 내려온 지위 어때요? 그쵸? 잭일치. 그 다음 또 나오는 뭐 이런 애. 도널드 트럼프. 그쵸? 이름 자체가 자기 이름이죠. 트럼프 그룹. 그쵸? 이런 사람들은 이 짐 콜린스가 말하는 게 이제 단계 4해라는 거죠. 단계 4. 그쵸? 그건 단계 5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뭐 자기가 HP사를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슐레카 패커드 같은 사람들을 이 친구는 단계 5의 리더라고 말을 해요. 슐레카 패커드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걸요? 그쵸? 이들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데 기여를 했지 앞에 나가가지고 뭐하고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었고 별로 생각도 안 했대요. 이들은 자기 개인의 성과보다는 뭐예요? HP사에 대한 성과, 즉 공헌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고 뭐 얘네들은 나중에는 뭐예요? 노년에는 뭐 시골에 가가지고 재밌게 여생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단계 5의 리더십에 3가지 키워드가 있대요. 여러분이 그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조용하대요. 이 사람들은요. 나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조용하고요. 끈질기대요. 또 뭐 하나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보면 리더하면 무슨 나팔 부르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데 뭐예요? 별것처럼 표현하고요. 시끄럽고요. 그죠? 끈질기게보다 뭐예요? 쇼부. 쇼당 막 그렇죠. 뭔가 뭐예요? 획기적인 일을 막 생각해내고요. 근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되게 조용하고 심지어 소심해 보일 정도로요. 그리고 되게 끈질기고요. 또 하나 되게 단순하대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단순한 게 아니라 되게 전략적이고, 그쵸? 되게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해서 끈질기고요. 끈질기다 보니 조용한 거래요. 재밌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하게 회사를 이렇게 살짝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위대한 기업은 이런 단계 5의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가 책을 재밌게 써요. 나도 믿기지 못했다. 막 이렇게 써요, 자기도. 그쵸? 철저하게 이 데이터는 우리의 가설을 부정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일까? 막 이러면서 막 책에서 막 신뢰성을 팍팍 줘. 네? 자,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 생각을 깨는 게 나와요. 버스 얘기가 나오죠. 버스 얘기가 나와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먼저 사람을 모으고 어디로 몰지 생각한다. 자, 아니죠.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사람을 모은다. 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델인데 일단 리더 5들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일단 사람을 모으면 되잖아. 그리고 뭐예요? 너 하고 싶은 걸 정해라. 자기가 여기에 이 책을 읽어보면 수많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잡혔네요. 이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유능한 인재를 모으면 동기를 줄 필요도 없고요.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도 없대요. 왜요? 유능한 인재들은 비전도 스스로 세우고요. 동기부여도 스스로 받을 뿐이래요. 그들은 한마디로 자가충전 시스템이라는 거죠. 와가지고 뭐예요?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매기고 뭐 동기부여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 쪽 라인 사람들만 있지만 이 사람들만 모으면 이 버스가 어떻게 가요? 스스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뒤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버스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단계 5에 있는 사람이 예전 버스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래요. 누가 내려야 할지를 결정해서요, 신속하게 그들을 내리게 한대요. 오케이? 왜요? 내려야 할 애들이 여기 이렇게 뒷좌석에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이 앞좌석의 애들이랑 부딪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나와요. 내려야 될 애들은 언제나 뒷좌석에 있다. 뒤에 짱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내려놓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사라는 버스를 차릴 땐 내려야 될 사람들을 태우지 말아라. 그렇죠? 처음부터 뭐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거죠. 유능한 비전이. 그게 위대한 기업 CEO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사람만 찾아내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매니지먼트와 결국 코칭의 문제예요. 리더 5위. 여러분, 코치가 뭔지 아시죠? 마차라는 거죠. 코칭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마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거나 뭐를 해서 뭐예요?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지. 매니지먼트는 뭐죠? 열차형 리더십이라고 하죠. 앞에서 지가 칙칙칙 뽑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들러붙고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 5의 회사에선 설립을 될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비전을 안 세웠대요. 사람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운영을 했지, 대표가 나대면서 뭐야 비전 세우고 앞으로 정군 저로 진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만큼 혹은 100년 이상의 회사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태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짐 콜린스는 이거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뭐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래요. 무턱대고 인간이면 중요한 자산은 아니다. 어떠한 사람이 중요한 자산일까요?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래요. 그래서 적합한 사람과 우리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끊임없이 버스에 내리게 하고, 더 나아가 뭐예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버스에 못 타게 한다. 그게 버스 차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몰고 가고 뭐 하는 건 뭐예요? 걔네들이 스스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는 나는 은근히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종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버스 문짝에 붙어있는 사람이야. 아니, 짐 콜린스 말에 의하면 버스 운전은요, 얘네들이 스스로 해요. 근데 뭐야? 그 안에서 버스 문 열리면 뭐야? 밖에서 안내 그런 사람 있죠? 와가지고 뭐야? 봐서 들어와. 넌 나가. 들어와. 넌 나가. 넌 들어와. 넌 나가. 너 앞좌석. 너 뒤로 가. 너 나가. 그것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은. 앞에 가서 뭐예요? 여러분도 리더하면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야? 단계 4. 단계 4에서 뭐야? 자기가 나가는데 뒤에서 뭐하고 하는 게 단계 4. 그래서 누굴 태우고 누굴 내리게 해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게 리더 5다 이거죠.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 자기가 책을 읽다 보면 모든 기업들이 안 되면 리더 탓, 잘 되면 리더 탓.
이게 마치 잘 되면 하나님 탓, 못 되면 누구 탓. 그러니까 리더한테 너무나 많은 성공 요인을 찾으려 보다 보니까 리더한테만 몰려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리더랑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좋은 회사는. 아니, 나아가서 좋은 회사는 아주 그런 리더 5형 있죠. 리더십 4단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와서 갑자기 나폴레옹처럼 나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는 한 내려온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위대한 기업의 인력 관리 노하우는 뭐냐면, 첫째, 의심스러울 때는 채용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래요. 걔가 태워야 될지 아니면 태우지 말아야 될지를 의심스러우면 계속 지켜본다. 두 번째, 되게 좋은 얘기예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내리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희생을 감안해서라도 즉시 내리게 한대요. 이런 거는 저도 되게 동의해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 내려야 된다는 사람은 즉시성이거든요. 저는 한 달 후에 인수인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죠.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출혈을 감안해서라도 한 회사가 이런 얘기 나오죠. M&A 얘기가 나와요. M&A가 됐는데 이쪽 회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이렇게 인계를 해서 스스로 나가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가게 한대요. 근데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친대요. 왜요? 이게 더 위대한 거래. 왜? 어차피 나가게 할 걸 그 사람한테 1년, 2년 동안 희망을 주는 것도 문제고 1, 2년 동안 걔는 불안함에 떨어져 살게 하는 것도 문제니까 차라리 먼저 나가게 해서 제 살 길 알아보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려야 될 사람은 즉시 실행한다. 또 하나, 최고의 인재를 이것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예요. 문제가 가장 큰 곳에 놓지 말고 기회가 가장 큰 곳에 놓으래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영웅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영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영웅 짓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있는 곳에 배치해서 인재로 하여금 성과를 내도록 하라. 그렇죠? 이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이 짐 콜린스가 11개 회사 대표들과 그렇죠? 성분석한 데이터 근거라고 하죠. 세 번째, 냉혹한 현실. 여러분, 앨리스의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하트의 여왕 아시죠? 하트의 여왕에서 나오는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이상한 하트의 왕국에서 그 녹색 식물들이 하도 하트의 여왕이 구박을 해서요. 어느 날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떠나요. 모든 식물들이요. 하트의 여왕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다 떠나다 보니까 하트의 나라에서 녹색이 없어졌어요. 요새 녹색 성장하고 있지만 녹색이 없어져서 하트의 여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걔네들을 불러들일 생각 안 하고 그죠? 모든 거 여기 토끼하고 애들 시켜가지고 다 녹색으로 칠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문제 해결. 그렇죠? 왜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 일반적인 회사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데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요, 현실에다가 언제나 덧칠을 한대요. 나아질 거야. 점점 좋아지겠지. 아니 그러지 아마 안 그럴 거야.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봐야 될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런 기획실무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거 갖고 제가 오해도 많이 사는데 학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다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치? 학력이 낮으면 등산회를 가던 뭐를 하던 그쵸? 조기축구라도 가던 뭔가 그들과 엮어져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오해를 해요.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 그쵸? 라인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해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아니라고 덧칠을 해봤자 그 지 혼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뛰어난 인재들은요, 현실을 제대로 봐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만 삑사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거죠? 왜 현실을 제대로 못 볼까요? 무서워서요. 그렇죠? 무서워서 안 보는 거죠. 그냥 이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눈 가리죠. 눈 가리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보아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현실을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된다. 이 위대한 기업들은 현실을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대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죠. 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놀랄까봐 안 보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면 뭐 좋아하실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죠. 결국 뭐 할 거야, 뭐 할 거가 아니라 보고 싶은 거를 보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본대요. 그래서 뭐예요? 내릴 사람은 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조직이 지금 안 되는데 어설픈 뭐예요? 꿈과 환상을 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현실 보는 현실 감각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져 있냐면 무섭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 해. 그죠? 근데 봐야만 뭐예요? 봐야만 대안이 전략이라는 게 나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학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가 학력이 낮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보여요. 근데 인정을 안 하고 나서 맨날 다른 거에서 요인을 찾자. 그렇죠? 뭐에서야. 그럼 대안이 안 나오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변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알 수도 없어. 왜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기업의 현실적인 현실 즉시 방법이라고 하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첫째,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이끌어라. 그죠? 끊임없이 이 위대한 기업의 대표들은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한대요. 왜요? 생각해라. 그죠? 답을 제시해 주면 여러분 동기 유발이 안 되죠. 그죠? 끊임없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열린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닫힌 대화가 뭐예요? 너는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해, 저거라고 생각해. 이게 닫힌 질문이죠. Yes or no. 그죠? 끊임없이 뭐예요? 많이 물어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막 카리스마가 없나 봐.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면 뭐예요? 물어보기가 좀 겁나거든요. 자, 세 번째, 비난하지 않는데요. 비난하지 않고 해부한대요. 비난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비난하다 보면 대부분 그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고 제가 왜 그런가에 대한 해부를 하고, 또 하나, 이거는 짐 콜린스의 방법이에요. 붉은 깃발 장치. 이게 뭔가 했더니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요, 붉은 깃발을 하나씩 다 줬대요. 아니,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깃발을 줘서 한 세미나에서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번 들 수 있어요. 오케이?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이 깃발은 뭐 누가 이렇게 몰아서 넌 3번 들 수도 없어. 오직 한 사람은 한 번 들 수 있는데 뭐냐면 한 번 정도는 나한테 스탑 사인을 보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딱 들어서 이거죠. 강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곤하다. 이런 말 한 번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너무 앞으로 막 가다 보면 뭐야? 누군가 그 브레이크를 한 번은 걸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이런 장치를 만들어냈냐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왜요? 그리고 한 번은 써야 한대.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누구에게는 한 번의 기회는 있고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거 드는 거에 대한 명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고 나서 뭐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쓰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또 쓸 일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붉은 장치를 개발해서 현실적으로 대시할 수 있도록 CEO가 뭐예요? 너무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를 막도록 해야 된다. 자, 고슴도치 컨셉.
또 네 번째 나온 요인이 고슴도치 컨셉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은근히 이 책에서 나오는 건 계속 한 톤이에요. 여우가, 굶주린 여우가요,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왔대요. 그럼 고슴도치는요, 이렇게 말한댔죠.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근데 고슴도치는 딱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몸을 동그랗게 해서 공대기. 그럼 여우는요? 여우는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한대요. 오케이?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저번엔 저렇게 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그때 고슴도치는요? 계속 하나래요. 고슴도치 컨셉이래요. 그러니까 못난이 컨셉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 로드러너 이 영화 WB 나오죠. 여기서 얘가 로드러너죠. 얘가 코요테. 얘 어마어마한 방법 매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얘가 아무리 그래도 얘를 왜 못 따라잡아요? 얘가 빨라요. 아무리 뭐해도 얘가 빠르고요. 얘는 뭐예요? 과욕을 버리지 않는 한, 그쵸? 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얘를 절대 못 따라잡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얘 함정 만들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래도 로드러너는 절대 못 잡죠. 왜요? 얘는 달리다 보니 더 빨라. 그쵸? 얘는 달리는 시간에 얘는 뭐예요? 잔머리 쓴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쵸?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해봐서 뭐예요? 기회 빈도를 높여서 끊임없이 트라이얼을 해서 뭔가 하나 잡아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11개 회사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했대요. 그런 걸 안 하고요,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만 그냥 한 길을 갔대요. 멍청이처럼. 그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뭐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슴도치 키워드의 키워드는 뭐냐면 오직 하나. 다시 오직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되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얘의 여러분 키워드가 뭘까요? 단순, 그리고 또 단순. 아까 첫 번째 리더십 5랑 이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뒤에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페르소나 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성공의 1단계라고요. 그죠? 여러분의 키워드를 찾아내야만 뭐예요? 고슴도치처럼 뭐예요? 계속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보면은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삽질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재미없는 걸 뭐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지루하기 시작하자. 뭐라고 하죠? 재미없고요. 어느 순간부터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뭐야? 지겹죠. 여러분 지겹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뭔가 다른 걸 해볼까? 그죠?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지겹다라는 건 여러분 왜 지겨울까요? 여러분 회사를 옮기다 보면은요, 회사 딱 옮기죠. 그만 6개월 정도는 안 지겨워요. 왜요? 회사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니라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바쁜 걸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리고 6개월 정도 딱 지나죠.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오죠? 지겨워지기 시작해. 왜요? 지겹다라는 거는 은근히 뭐예요? 과잉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혼자 하는 거 5시간 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3시간 만에 끝내니까 몇 시간이 남죠? 2시간이 남어. 그 2시간이 지겹거든. 그래서 그 2시간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취미를 하면서 이 2시간을 태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2시간을 보고 뭐예요? 아, 지겨워서 다른 회사 옮겨서 뭐예요? 또 바쁜 거를 해요. 그리고 안 지겹다고 생각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 꾸준히 하는데 안 지겹죠? 그러면 그게 문제야. 지능이 딸린 거죠, 그건.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캐치를 못하면 지능이 딸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의력도 언제 나와요? 창의력도 한가할 때 나와요. 그렇죠? 한량들이 그래서 여러분 문화예술을 발전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화의 또 다른 말이 정신의 사치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역사적으로 보면 먹고 살만했을 때 뭐예요? 문화예술이 꼽혔지.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웨슬로의 욕구단계설처럼 이 아래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겹다라는 걸 좋게 해석을 하면 뭐예요? 차라리 이렇게 넘어가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한 번 더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봤죠. 이렇게 말해도 돼요.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지겨움을 넘어. 그렇죠? 완전 완벽함으로. 지겹다라는 건 이제 뭐예요? 이제 과잉 에너지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남들보다 뭐예요? 나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다른 일을 함으로써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과 여기서 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나오죠. 책을 읽다 보면 막 겹쳐요. 급한 게 바쁜 게 중요한 건 뭐야 재밌는 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은근히 ATM 머신 가보면 많이 누르게 하죠. 왜 누르게 한다고 그래요?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지겹거든요. 뭔가 계속 누르면 뭔가 빨리 시간 가는 것 같잖아. 여러분 비밀번호 딱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뭐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려봐. 지겹지. 근데요 계속 뭔가 시키면요 계속 안 지겹거든. 그 안 지겨우라고 계속 시키는 거래요. 오케이? 여러분 뭐 전화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도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이 지겹단 말이야. 그죠? 근데 고객님 이름 뭐시죠? 예. 주민번호는요? 예. 그럼 뭐는요? 예. 사시는 거는요? 그럼 뭐야? 안 지겹단 말이야. 그쵸? 계속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 지겹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겨운 건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평균 이상을 왔다라는 좋은 징후고, 그 지겨움을 뛰어넘으면 뭐예요? 탁월함으로 가니까. 그래서, 단순 그리고 단순한 것처럼 여러분의 키워드를 발견할 때까지는 뭐예요? 혹은 발견해서도 되게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페르소나 마케팅 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사람은 한 키워드를 잡을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키워드에 뭐예요? 자기 여생을 바칠 뿐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슴도치 세계의 원이라는 책이 세계의 원이 나와요. 어떤 게 나의 고슴도치 컨셉이냐는 건 하나,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쵸? 그러니까 평균이 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잘한다. 막 이런 거 있죠. 책에서 나와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또 하나는요? 먹고 살만한 거. 예를 들어, 이거 여기서 분야에선 최고가 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먹고를 못 살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지? 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어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형제가 양똥으로 들어오셨어요? 양똥 모아가지고 그걸로 요트 만들고 있댔잖아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양똥을 모아가지고 밀가루에 갠 다음에 요트를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꿈이 뭐냐면 그걸로 태평양 건너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해협 넘는데 양똥이 녹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개량해서 양똥 모아가지고 다시 요트 만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별의별 애들이 다 있구나. 세계가 최고 될 수 있는 일.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면 고슴도치 컨셉이 왜 안 돼요? 계속 할 수가 없어. 계속 할 수가 없다고요. 세계 최고가 되려면 아까 말했죠. 단순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고스턴스 컨셉이 되려면 세계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건 해결해야 된다고. 그걸로요. 여기서 말하죠.
현금 흐름이 빨라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쓸데할데기 없는 거로 여러분 뭐 코딱지를 멀리 던지기 뭐 이런 거에 세계 최고가 됐어요. 코딱지를 많이 모아서 뭐 최고의 코딱지를 갖겠다. 뭐 2만 원 코딱지가 저 사람 코에서 나왔다.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코딱지를 맞는 걸 10쪽을 줘도 되는데 최고가 돼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됐죠. 요거에 집중 단순, 집중 단순, 집중 단순. 이게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 나오죠. 미국이 베트남을 공격했을 때 베트남 애들이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단순, 집중. 그죠? 미국 애들은요. 계속 뒤에서 반대, 전쟁 반대 얘기 나오고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힘을 잃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짐 콜린스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 세 개의 원에서 요 겹쳐지는 거에 몇 년을 하면 나아질까요? 4년을 하면 고슴도치 컨셉을 가질 수 있대요. 4년을 하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겨운 걸, 지금 1, 2개월도 지겨워 죽겠는데 4년도 최소래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네들이 본 회사는 몇십 년을 했대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거래요. 그 재미없는 걸 몇십 년이나 해서. 재밌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한번 쉬시면, 5분 정도 쉬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요 세 개의 원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정말 이 안에 고슴도치처럼 잡힐 수 있고 또 내가 4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를 발견했으면 뭐예요? 아마 성공할걸요? 이제 성공의 길로 갈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죠? 언제 마음이 변할까요? 지겨울 때요. 혹은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카드를 꺼내겠죠. 제가 벌써 독서경영 세미나를 한 지가 이제 거의 횟수로 3년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하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돈 돼? 이러고요. 근데 처음에 저도 뭔가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이걸.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계속 초반부터 많이 오셨죠? 어떨 때는 2명도 있었어요. 그죠? 어떨 때는 1명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1명이어든 2명이어든 저는 할 거거든요. 계속. 언제까지 할 거냐? 1단계는 100회까지는 할 거예요. 내가 뭔 일이 있어도. 왜 그러냐?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100회까지는 하고 나서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100회까지는 할 거야, 그냥. 돈이 되든 뭐가 되든.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건 해냈어요. 근데 중간에 때려친 적도 있죠. 근데 때려친 적은 대부분 말 그대로 내가 지겨워서요. 근데 최근 제가 이제 저희 회사는 원래 이제 광고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많이 변했죠. 우리 직원들도 그러는데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멀리 봐요. 왜냐면 교육만큼 멀리 봐야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사람 하나 여러분 만들어낸다라는 게 정말 오래 보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겹고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에요. 이쪽 비즈니스에. 왜요? 경쟁사도 그만큼 오래 걸릴걸? 나도 오래 걸렸으니. 제가 독서경영 세미나를 이제 다음에 50회거든요. 제가 하기로 한 거에 반을 겨우 이제 반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그동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다른 그런 인터넷 회사하고 몇 군데 하고 이런 데서 제안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매번 제 출판사한테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고
뭐 다 이런 조치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50회에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기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번 중간에 또 제가 이제 뭐 비즈 프로포즈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오늘 보니까 한 645회 나갔더라고요. 그건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 이게 열정이 뛰어나거나 비전이 높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돈 많은 건 좀 유리하긴 한데, 근데 이 꾸준한 놈은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이 꾸준하게 한길 가는 놈은요, 결국 가던 아니면 뭐예요? 못 가더라도 후회는 안 하더라고. 자기가. 근데 계속 있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제가 어저께 어디 강의 갔다 오면서 어떤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맨날 파랑새를 쫓는 형이에요. 맨날 대박. 그죠? 맨날 그 형님은 무슨 프로젝트건 100억 이상이야. 근데 결혼도 못 했거든요. 제가 매번 그래요. 아, 형 좀 한 길을 가라. 했더니 전화상으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맨날 장난기만 많은 형님인데 오늘따라 그날따라 전화상으로 좀 지지하더라고요. 형 한 길을 가 했더니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50이 다 됐거든요. 한 길을 가기엔 너무 늦어버렸대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두드리면 너무 삽질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길을 가기엔 너무 너무 모자라서 지금은 일단은 단타성이라도 끝내놓고 나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네가 부럽다. 왜요? 나는 내 인생에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저도 수많은 삽질 끝에 알았죠. 예, 저도 수많은 삽질 끝에 알았어요. 내가 뭔가 공부하고 내가 뭔가 배우고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애라는 걸 저도 요새 알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키워드를 맞추다 보면 돈 나와요? 성과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고슴도치가 되어가는 거죠. 그죠? 저도 어떻게 보면 광고업계 이쪽에서 저도 한때 잘 나갔거든요. 한때 저도 유망주에 하나였어요. 미국에서도 왔고 영어도 잘하고 잘생겼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지금 광고계에서는 내 동기들이 퇴물이 되어가죠. 저는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완전히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근데 저는 일찍 발견했죠. 저는 제가 최고의 광고맨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그 전에 영화도 말아먹었거든요. 영화 쪽에서도 안 됐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도 안 될 것 같았어. 근데 누군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초반부터 그렇게 포기하냐고. 근데 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저는 남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이 없더라고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자기 일을 하게 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 보면 딱 하나, 방법은 하나 봐.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지배하고 싶었거든요. 난 누구에 의해서 뭐 어디야 뭐 한다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과거 일을 쭉 보면, 제가 이게 업무 성과를 보면, 내가 언제 잘하냐면, 안 건들면 잘해요. 근데 회사에서 간섭하고 뭐 하면 잘 못해. 근데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내가 뒤집어 보니까 알았죠. 그리고, 기획 쪽에서는 왜냐면 기획 쪽에서는 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왜? 아무도 없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뭐야?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교육이 나한테 또 기획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책을 읽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냥 그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름 아닌 그나마 작은 뭐라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만 한 지도 벌써 횟수로 7년 차예요. 7년 동안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때려치고 싶은 사람은 굴뚝 같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못 때려쳐요. 왜 그러냐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해야 돼. 난 이걸로 쇼부를 봐야 돼. 그 여러분이 그런 키워드를 빨리 찾으시길 바래요. 내가 어디에 나의 그 모든 걸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쵸? 직장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최소 4년. 나아가서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 규율의 문화라고 나와요. 규칙과 문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규칙과 문화, 뭐가 더 셀까요? 문화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시민사회의 문화가 이게 좋은 데는, 교통질서의 문화가 있는 데는 신호등을 둘 필요가 없죠. 법을 지키려는 법규의식이 강한 나라는 법을 만들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게 사규가 많대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이 성공하는 회사, 이 도약한 회사, 이 위대한 회사는 그렇게 사규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단 하나.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 문화를 만들려고 그 뒤에 앉아있는 애들을 내리게 하는 거래요. 그쵸? 이런 문화를 하나 만들어낸대요.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뭔가를 못 해내면 내린다. 그쵸? 딱 하나의 문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이런 얘기야. 너무 비정한 거 아니냐. 근데 이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비정한 것이냐, 엄격한 것이냐,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쵸? 누군가는 너무 비정하다고 하지만 자기네 스스로가 뭐예요? 엄격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이 5단계의 리더는요, 딱 하나. 엄격함을 누구부터 들어오냐면 자기 자신부터 넣는데요. 자기 자신부터 되게 엄격하게 굴고요. 자기 자신부터도 뭐예요? 그냥 뭐 은근슬쩍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 콜린스가 발견한 위대한 기업의 핵심 규율이 뭐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세요. 규율 있는 이 11개 회사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매번 나오는 단어래요. 엄격한, 완강한, 단호한, 근면한, 정확한, 까다로운, 체계적인, 질서정연한, 일꾼 같은, 노새 같은, 그치? 혹은요, 빡빡한, 일관된, 여러분, 은근히 또요, 집중된, 책임있는, 책임을 지는, 은근히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전략은 없어? 그죠? 왜 시너지라는 말은 없죠? 지금 그렇게 키워드인 단어에? 그죠? 여러분, 왜 비전은 없어요? 이런 단어가 없고, 저도 생각하지 못한 단어가 나왔어. 에? 이건 하지 말라고 계속 책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멍청하게 일하지 말라고요. 그죠? 효과적으로 일하라고. 또요. 빡빡한? 근면은 당연히 나오겠죠. 단호하다. 완강? 근데 여러분 은근히요. 성공한 회사들 보면 CEO들이 완강해요. 엄격하고. 그죠? 요새 여러분 또 단어가 하나 없는 게 있죠. 정말 이 단어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 하지 않았어요? 창의는 어딨냐고, 여기 창의는. 그죠? 대부분 여러분 세계 나오는 창의적인, 전략적인, 전략형인지 창의적인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없더라 이거예요. 그 회사들은 뭐야? 일꾼 같은. 빡빡한. 질서정연. 어떻게 보면 창의랑은 반대 언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위대한 기업의 규율에 대한 관점은요. 첫째, 자유와 책임을 준대요. 자유를 주지만 책임은 확실히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요? 비정할 정도로요. 그래서요. 성과를 못 내면요. 즉시 버스에서 내리라고 한대요. 아, 이거 무섭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통계도 하나 나와요. CEO의 인센티브와 회사의 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대요. 아무리 자기가 뒤져봐도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고 CEO한테 회사의 성과가 높은 적은 하나도 없대요. 왜요? CEO 정도 되면요 인센티브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CEO 정도 되면 뭐예요? 인센티브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공헌. 그렇죠? 아, 돈 많이 주니까 열심히 일한다? 모티브는 될지언정 그게 성과 요소로 상관관계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유능한 인재는 성과와 상관이 없대요.
성과급을 많이 준다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유능하지 않던 애가 유능하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근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근 주기 전에 뭘 줬죠? 채찍을 들었죠. 때려주고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먹을 것 같고 꼬시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된댔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돈으로 동기 유발을 하고, 스스로 동기 유발을 한대요.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할 일과 그만둔 일. 여러분, 많은 기업이 할 일을 두는데, 위대한 기업은요, 그만둘 일 리스트가 더 많대요. 이제, 기업에서 보면, 할 일을 찾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만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짐 콜린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뒤에. 그만둘 일을 써보래요. 그만 할 일이 잡히지. 맨날 할 일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쳐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할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거 작성하는 것 자체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넣어서 한 다음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도가 5점으로 나온 건 내가 하고 3점 아래는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책에서 나오죠? 피터 드러커의 책에서 나오죠? 뭐예요? 위임이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위임. 혹시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안고 가는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드러커의 책에서 나오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비슷한 소리를 참 많이들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가 봐. 그렇죠? 저도 요새 권한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위대한 회사의 기술에 대한 관점. 여러분, 데이토나 500, 500인가 뭔가 나오죠? 데이토나 경주. 자, 위대한 회사는요, 기술에 대한 집착이 없대요. 기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대요. 여러분, 잘 보면 데이토나 경주나 이런 거 봐도 자동차가 좋다고 이기는 건 아니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동차를 모는 사람의 힘이겠죠.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 이 기능이 안 돼요, 저 기능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한결같이 나오죠. 사람. 그래서 얘네들은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반적인 회사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도약을 하려고 한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새로 기술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애들이 미친대요, 막. 이 기술이 이 세상을 바뀔 것 같은 거. 여러분, 기술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획론에서 말하는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죠? 그 기술이 어떻게 그렇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를 보여야지 기술 자체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현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 현황이 어떻게 미래로 흘러가느냐를 봐야지 현황을 보고 들어갔다간 늦는단 말이야. 저도 예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한 3년 전에 봉주루 차이나 보고 들어갔다가 그냥 깨갱했다고. 그죠? 현황을 보는 게 아니라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봐요. 기술의 덫이라고 책에서 나와요. 좀 길어서 제가 뺐는데 기술의 덫이 뭐냐면 기술 하나만으로 앞질러 갈 수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 고순도치 원 3개에 맞지 않는 기술은 다 필요 없는 기술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해도 나랑 내가 체계의 최고가 될 수 없거나 혹은요 열정을 가질 수 없거나 혹은요 나의 경제 엔진에 도움이 안 되는 기술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도약한 기업들은 문화를 만들고요. 그 문화 속에서 기술을 갖게 한대요. 그죠? 그 기술을 통해서 도약을 한다고 하지 기술 자체만으로는 도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한테 맞는 기술만 가져온다. 그죠? 이게 뭐예요? 또 뭐부터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화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문화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기술 가속 페달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기업들은 기술을 추진력의 발동기로가 아니라 뭘로 활용했다고 그래요? 이거 그렇죠? 악셀라타요. 가속 페달리. 그러니까 이 뒤에서 책이 이렇게 나와요. 성공한 회사들은 어떤 기술이 나오죠?
기다가, 달리다가, 뛰다가. 이 전략을 쓴대요. 처음에 기술을 보면 뭐야? 은근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속력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자기네 고순도치에 딱 맞자. 그럼 전력 질주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기술만 나오면 전력 질주한대요. 그 기술이 금방 꺼질 기술도 있고 뭐한 기술도 있는데. 그쵸? 뭐 이쪽 회사들이 대부분 제조 회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나가 보더라고요. 자, 블랙박스 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소심한 리더들. 그쵸? 언론 플레이를, 그러니까 뭐야? 명예욕이 없는 리더들. 성과 창출보다는 뭐예요? 그냥 회사가 잘 되게 했으면 바라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았던 막 앞에 나가서 막 뭘 해대고 이렇게 나대는 리더 말고 그런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요, 비전을 세우고, 요새 보면 뭐 비전 선언식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노세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뭘 하게끔 만들고. 리더는, 여러분, 위대한 기업의 리더는 운전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그냥 문에서 그 티켓 끊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 세 번째, 현실을 덧칠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들은 언제나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애썼다라는 거. 그렇죠? 고슴도치 컨셉, 또 중요한 거죠. 그들은 뭐예요? 하나, 되게 단순하다. 그렇죠? 남들이 뭐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성공한 회사들 보면, 뭐, 토요타가 뭐, 비행기 만든 적 있어요. 뭐 만든 적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 그 토요타 사장도 자동차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또 하나, 엄격하다고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되게 비정할 정도로 엄격함을 줘야 된대요. 성공을 하려면 자꾸 이번에 뭐가 됐으니까, 뭐가 안 됐으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버스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될 처지도 놓인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기술의 가속 페달. 기술을 탓하지 말고 뭐예요? 기술을 운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라. 기술이 도약을 발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가속 페달을 할 뿐이다라는 게 이 블랙박스 안에 있던 6개의 요인이에요. 짐 콜린스가 거의 15,000시간을 들여서 찾아낸 걸 우리는 단 2시간도 안 돼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것도 차이죠. 자기가 고생해서 한 것과 쉽게 한 거는 잊혀져요. 고생해서 한 거는요, 진짜 오래 가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알려면 또 그만큼 뭔가 자기가 헤매기도 해야 돼. 사업을 알려면요. 뭐 강의도 똑같아요. PT도 똑같고요. 그죠? 계속 해봐야 느는 거지. 안 하면 뭐예요? 안 늘어요. 비법이란 건 이 세상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플라이휠이라는 게 나와요. 마지막 장에. 플라이휠이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은 한번 읽어볼만 하시고, 이 책의 골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첫 책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플라이휠이 뭐냐면, 이 책이 말했죠. 위대한 회사는요, 전략을 쓰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톱니바퀴를 돌린대요. 천천히.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계속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돌리다 보면 속도가 난대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돌리다 보면요. 조금 더 돌리다 보면 속도가 더 난대요. 조금 더 돌리다 보면요. 속도가 엄청나게 난다죠. 나아가서 뭐예요? 이 톱니바퀴가 플라이휠이 뭐야? 자기도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밀었는데 나중에는 뭐야? 이거 붙어서 갔죠. 근데 이런 말을 한대요. 짐 콜린스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내가 못 봤던 내용인데 지금은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또 그만큼 경험이 쌓여서 보이는지 몰라도 막 이게 날려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와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법을 찾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주 20년 전부터 뭐예요? 그냥 조금씩 밀어왔던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엔 비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고슴도치 같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매번 껍데기만 보고 비법을 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플라이휠을 정리를 하면 이 안에 플라이휠에 뭐가 있냐면 축척 뭐예요? 계속 쌓아 올리는 거야. 평균적으로 여러분 100년 된 회사들은 10년, 20년 동안 뭐예요? 꾸준히 쌓아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뭐예요? 돌파. 아유, 말 멋있지 않아요? 돌파라는 말? 우회도 아니고 그냥 뚫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축척을 하려면 단계 5의 리더십. 또요?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 할 일, 그 다음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또 하나요? 냉혹한 사실을 직시해라. 그죠? 경기 어렵다, 이거죠? 자, 고슴도치 컨셉. 그렇죠? 하나만 밀어붙이고요. 규율을 만들어내라. 사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요? 비정할 정도의 엄격함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그죠? 또 하나. 기술 가속 페달.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뭐예요? 가속 페달을 밟아라. 자, 그래서 규율 있는 사람들, 규율 있는 사고, 규율 있는 행동을 하면 플라이휠이 만들어진다고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저자가 말한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 같아요, 이게. 이게 뭘까요? 사람들은요, 계란을 보고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면 혁신이라고 말한대요. 어떻게 저게 병아리가 됐을까? 혁신이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촬영을 해간대. 근데 계란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라는 거지. 세포 분열을 하고요, 뭐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찰나가 확이었던 거지. 그 사람들은 뭐 그 전까지 걔가 얼마나 힘들었었고, 얼마나 그 지루함을 견뎌냈고, 그 플라이휠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혼자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준대요. 왜요? 재미가 없어서요. 그죠? 뉴스란 그런 거래요. 그리고 언제나 그 찬란한 그 순간을 찾아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변화했다. 혁신했다. 짐 콜린스의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혁신은 없다. 변화도 없다. 단지 매일같이 그들은 진화했을 뿐이래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 같아. 비법을 찾지 마세요. 그죠? 언제나 꾸준하게 뭔가 고슴도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위대해 보일지는 몰라도요, 위대한 기업 리스트에는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개인의 플라이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 과거의 업무를 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떨 땐 잘했고요, 어떨 땐 못했고요, 어떨 땐 잘했고, 어떨 땐 이걸 뭐라고 하죠? 널뛴다고 하죠. 이제 근데 PT로 보면 제가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하다가 요 순간 꾸준히 잘했거든요. 이게 언제일까요? 제 키워드를 발견했을 때부터요. 제 스타일을 발견했을 때. 왜 이때부터는 평균적으로 쭉 잘할까요? 간단하죠? 못하는 건 안 하니까요. 내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구분하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죠. 잘하는 건 말이에요. 피터 드러커도 얘기하죠. 강점을 강화하라. 약점은요? 약점은 남이 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약점은 누군가에게, 나의 약점은 누군가에게 강점이고, 나의 강점은 나의 강점이고. 그래서 뭔가 코퍼레이션, 공헌적 삶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수많은 사람들이, 짐 콜린스의 책은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 개인적으로요. 너무나 제가 그 책은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책인데, 그 책은 너무 뭐랄까, 데이터가 약해. 거기엔 왜 이렇게 착한 아들이 많냐 이거죠. 뭐 말만 하면 애가 울죠. 막 울고 깨달아버리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 코비의 아들 이미 대뇌죠, 걔는. 뭐 말만 하면 특히 막내 아들. 왜 이렇게 잘 울어, 걔. 근데 이 책은 이 사람이 순수하게 데이터를 보고 간 거고, 뒤에 가면 되게 재밌는 내용 나와요. 왜 500대 기업을 했느냐? 왜 미국 기업만 했느냐? 왜 그쪽 데이터를 이용했느냐?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키워드를 꼭 발견하시길 바래요. 뭐에 내가 집중해야 되느냐를 아는 순간부터는 널 안 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신의 키워드는, 개인의 플라이휠을 보면 당신의 키워드는
선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얻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둘 리스트. 누가 한 말이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했죠. 내가 한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에필로그로 도대체 여러분한테 짐 콜린스가 말한 요렇게 해서 성공한 개인, 기업은 말고 개인진 누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한 명 찾아냈어요. 제가 이 사람을 한번 보면 짐 콜린스가 말한 거를 좀 어플라이 하는 사람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짐 콜린스가 말하는 뭔가 변화와 혁신보다는 뭔가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공의 그 일반 기업, 그러니까 일반인에서 위대한 사람이죠. 박지성이처럼요. 박지성이가 아직 끝나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키워드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난 얘를 그냥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것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 유명세가 따라오는 거지 유명하려고 축구한 적도 없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책은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 독서 경영 세미나는 뭘 할 거냐면 또 드러커의 얘기예요. 드러커의 책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뭔가 깊은 인상이 있죠. 여러분이 아직 드러커 좀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이 분이 60년, 5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경영자들에게 되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저는 드러커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있어요. 한 번은 내가 만났어야 될 사람인데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드러커가 말하는 변화, 짐 콜린스가 말하는 변화와 드러커가 말하는 변화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고 또 어떤 면에선 서로 관점이 다른 거를 한번 읽어보셔서 책은 바로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척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 게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책을 읽어대면 나중에 그 기폭제에서 돌파력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